북한 사회와 주민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북한이 궁금해 시간입니다. 네. 자, 요즘 곳곳에서 노 재팬이라는 슬로건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과거 우리와 일본의 역사에 대한 관심도 부쩍 늘어나고 있어요. 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최근에는 다양한 항일 영화들이 개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북한에도 항일 영화들이 많이 제작됐다고 합니다. 네, 과연 어떤 영화들인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남북의 항일 영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북한 문화와 영화 전문가세요.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전영선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는 이런 항일 문제를 다룬 영화들도 좀 개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신 거 있으세요? 네, 저는 최근에 봉오동 전투를 보고 굉장히 많은 것을 좀 느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게 알았어야 될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부분이 있어서 한편 부끄럽기도 했었습니다. 네, 김복동도 개봉했던데 네. 저도 봉오동 전투나 김복동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네. 조금 아쉽긴 하지만 오늘 통일전망대에서 잠깐 맛보기로 보고 영화 관람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올해 관심을 모은 항일 영화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일본군 아새끼들은 어림잡아 500 정도 되는데 대가리 수가 계속 늘고 있어. 전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리 같아. 네, 영화 봉오동 전투는 일본 정규군을 봉오동으로 유인해서 최초로 승리한 독립군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나라 뺏긴 사람이 우리를 북받치게 만들고 총 잡게 만들었다 이 말이야. 네,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아픈 역사입니다. 위안부 피해자이신 여성인권운동가 김복동 할머니의 27년 투쟁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도 개봉됐습니다. 일본 대사는 들어라. 일본 정부에다가 말을 해서 사죄와 배상하라. 뭐 합니까? 만날 밥이나 먹고 잠자라고 왔어요. つまりそれは強制連行を示す証拠は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 우리가 이 위안부 피해 역사는 그래도 많이 알고는 있지만 잘 모르는 사건을 다룬 영화가 곧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바로 영화 오키시마호입니다. 지금 한 70년 전 이야기지만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네, 해방 후에 조선인 강제징용자 8천여 명을 태운 우키시마호의 침몰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그것도 공꼴로 우키시마마루로 승선하면은 부산까지 뭐 선비도 없이 데려다 준다. 그러니까 안 탈 수가 없지요. 첫째는 해방된 조기에 가고 싶다. 영화 우키시마호는 당시 생존자들의 생생한 증언으로 침몰 당시의 상황을 들을 수 있어서 눈길을 끄는데요. 내가 내려가고 있었어. 소리가 뭐가 팍 날 같게요. 소리가 팍 난 게 사람이 위에까지 팍 뛰어 올라갔다 땅에 쫙 떨어져던구만. 알 수 없는 폭발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영화 우키시마호. 이 영화를 제작한 김진홍 감독님을 직접 만나 영화 제작 배경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해양 단일 사건으로서는 가장 큰 8천여 명의 희생자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야, 정말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 역사의 실체를 정말 국민들에게 그대로 한번 알려보고자 이 영화를 찍게 되었습니다. 김진홍 감독은 영화 제작을 위해 자료 수집하는 데만 꼬박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 그 우키시마호 사건으로 생존자 할아버지 98세 되시는 분이 딱 한 분이 살아계신 분이 있습니다. 정말 죽기 전에 왜 폭발됐는지 그 이유는 알고 싶다고. 그 이유는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개인이나 단체가 해야 되는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사망자 8,000명, 이건 공식 집계는 사실은 아니죠.
이 배의 정원이 약 한 5천 명 정도 되는데 그 훨씬 많은 인원들이 타고 있었고요. 1945년도 8월에 광복되고 난 이후에 이제 일제 일본에 끌려갔었던 많은 강제징용자들이 복을 돌아가기 위해서 이 배에 탔었고 그 인원들이 희생이 됐기 때문에 되게 추정하건대 뭐 8천에서 훨씬 더 그 이상의 어떤 희생이 있지 않았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많은 사람이 탄 이 배가 이렇게 폭파하고 가라앉은 침몰 원인이 그럼 뭘로 나와 있나요? 당시로서는 이제 전쟁 막바지였었기 때문에 일본 배들의 운항을 통제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기뢰를 부설해 놓았었는데 그 기뢰에 의해서 폭파됐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다른 편에서 보면은 몇 가지 해명되지 않는 의문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당시에는 이제 배가 운행을 하기 위해 부산을 목적지로 해서 오기 위해서는 이제 충분한 연료를 싣고 있어야 되는데 연료가 굉장히 좀 부족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폭발 직전에 많은 일본인들이 이제 배에서 내렸었다는 기록도 있고요. 특히 이제 강제징용 갔었던 많은 강제징용자들을 실내로 모아놓고 있었던 이게 약간 좀 의도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강제징용 자체가 굉장히 슬픈 역사적 사실이기도 한데 이 8천여 명이 죽었다라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지금 묻혀 있다는 게 굉장히 맞습니다. 슬픈데요. 이 우키시마호 사건을 다룬 영화가 북한에도 있다고 들었어요. 북한에서도 이 우키시마 마루호 사건을 다룬 영화가 있는데요. 2000년에 제작이 되었고 2001년에 개봉이 됐었고요. 특히나 그 배가 폭파하는 장면이 타이타닉 장면하고 굉장히 유사해서 북한판 타이타닉이라고 불리는 살아있는 영혼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북한판 타이타닉, 살아있는 영혼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제목만 들어도 뭔가 묵직한데요. 어떤 영화인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일본으로 끌려간 한국인 강제징용자들이 해방 직후에 고향으로 돌려보내준다는 배, 일본 군함인 우키시마호에 승선합니다. 여보게 명진이. 예. 자넨 그 섹시 감자를 전혀한다 줄 거 뭘 좀 마련했나? 난 몸만 송에 돌아가면 돼요. 명진은 고향에 두고 온 아내 혜연을 생각하며 고향에 갈 날만을 기다리는데요. 그런데 일본 군인들의 움직임이 수상합니다. 폭약은 위시마마루의 포탄 화약들을 이용하면 될 것이다. 갑판 위에서는 멀리 보이는 고향 땅을 보며 강제징용자들이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벌써부터 고향 냄새가 풍겨오는 것 같구나. 달콤하고 싱그럽고. 여보. 이놈의 섬나라 땅은 닭하고 숲한 게 냄새도 비위에 거슬린다니.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고소한 토장국 맛이 그립구나.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을까요? 영화를 보면 우리 7, 80년대 느낌이 나긴 하는데요. 사람들도 엄청 동원되고 또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든 느낌이 나요. 네, 이 영화는 북한에서 만든 일반 제작 영화, 일반 예술 영화와 좀 다른 큰 스케일을 좀 자랑을 합니다. 네. 일단 제작 인원과 규모가 보통 영화의 한 3, 4배 정도에 해당이 되는 인원과 제작비로 투여됐고요. 어떻게 보면 북한판 블랙버스터 영화라고 할 수가 있고. 어디? 용진 오빠. 그 고향에 두고 온 아내가 저 우키시마호에 타고 있었던 거예요? 아, 러브 스토리도 들어있어요? 이 영화를 만든 김충성 감독 자체가 제일교포 출신이고 양심적인 많은 조선인들이 희생됐던 이 사건을 좀 잊지 말고 세계적으로 알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강했었기 때문에 세계적 유행에도 또 맞췄고 극적 요소들을 좀 많이 가미한 영화입니다. 네. 그리웠어. 배고픔처럼 목마름처럼 전하게나. 이야, 대사 보십시오. 그리웠어. 배고픔처럼, 목마름처럼. 네. 기가 막힙니다. 네. 그러게요. 그런데 행복도 잠시 이 부산항으로 향하던 우키시마호가 항로를 바꿉니다. 부산항을 목적하고 떠난 배가 어째
마이주로만으로 항로를 바꿨어. 음료수가 땅굴에 절반밖에 차지 못한 채 출항한 걸 저희들이 사전에 미처 주의를 돌리지 못해서 그만. 만약 무슨 딴꿍꿍이라도 있으면 당신들을 가만두지 않겠소. 네, 한국인 강제징용자들을 선내로 다 이동시키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일본 군인들은 모두 배를 타고 탈출합니다. 외놈들이 도망친다. 그리고 잠시 후에 배가 폭발합니다. 이 폭파 장면은 실사는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북한 영화에서는 이제 실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 장면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 컴퓨터 그래픽은 5.18 영화연구소부터 시작해서 김일성 조합대학교 컴퓨터과라든가 김책공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장면을 제작을 했습니다. 저 장면을 보면 굉장히 리얼하게 연출한 것 같아요. 저 장면이 이제 바로 타이타닉과 이제 많은 부분이 유사하기 때문에 북한판 타이타닉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별칭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비슷하네요. 해방된 조국으로 가려던 꿈은 좌절되고 모두 바다에 빠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네, 영화 속의 전에는 북한판 타이타닉이라고 해서 좀 갸우뚱했거든요. 네. 그런데 배 침몰 장면도 그렇고 뭐 러브 스토리도 그렇고 당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흥행을 일으켰을 것 같아요. 사실 북한 영화는 이제 관객을 집계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이제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었고요. 당시 시기적 분위기로 보면 98년도에 이제 북한에선 사회주의 대중군 승리,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이 끝났다라는 것을 선언을 합니다. 이런 영화를 통해서 항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하고 정신적으로 좀 극복하고 새롭게 좀 하자라고 하는 결속을 다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키시마호 사건에 대해서 일본의 어떤 배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형인가요? 저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됐었고 어떤 원인으로 됐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은 아직까지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타깝네요. 항일 관련 영화 꼭 한번 챙겨봐야겠어. 네, 저는요 오늘 우키시마호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겠다라는 궁금증과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북한에서도 이런 일본의 과거사에 관심을 갖고 영화까지 제작하고 있다는 사실에 좀 놀라기도 했어요. 네, 저도 정말 같은 마음이고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 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항일 영화들을 제작했는데요. 무려 2천만을 돌파한 영화도 있다고 합니다. 200만이 아니고 2천만이요? 2천만이요. 2천만이요? 네, 다음 시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전영선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